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자기학의 마지막 챕터인 교류회로 챕터 18을 마쳤습니다. 오늘 챕터 19 광학으로 들어갑니다. 광학은 챕터 3개를 할애했어요. 이제 빛의 성질, Properties of Light를 다루는데, 빛은 파동으로 볼 수도 있고 입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으로 빛을 본다고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마치 소리처럼 파동이 이제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 변이가 진동하는 변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빛도 그것과 같이 이제 기술할 수가 있는데 이때 진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이 크기를 바꾸면서 진행하는데 그때 요게 같은 크기에서 같은 크기까지 될 때까지 이것을 한 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빛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잘 알려져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광속 C라고 하는 문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광속 C라는 문자로 나타내는 것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초속 30만 킬로미터 또는 초속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죠. 그리고 이 속도를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는 한 파장이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할 것 같으면 이게 이제 속력이 되는데, 그래서 람다를 파장이라고 하고 F를 진동수라고 하면 C는 람다 F 이렇게 표시가 할 수가 있고, 이 람다는 어떤 길이의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 좋냐면 옹스트롱이라고 하는 단위로 표시하는 게 좋은데,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얘기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위인 나노미터가 있는데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입니다. 그래서 1옹스트롱은 0.1 나노미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 파장을 가시광선의 파장이 바로 옹스트롱 또는 나노미터로 표현되는 이제 파장이죠. 빛은 또는 전자기파는 많은 파장, 수미터에서부터 훨씬 더 짧은 것까지 파장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백 나노미터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 바로 가시광선의 파장인데, 색깔별 빛의 파장을 볼 것 같으면 파장이 제일 짧은 게 어떤 거냐면 보라색입니다. 무지개 색깔 중에서 파장이 제일 짧은 거 얼마냐면 400 나노미터 또는 4000 옹스트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파장이 제일 긴 게 바로 어떤 색깔이냐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700 나노미터 또는 7000 옹스트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파장이 400에서부터 700 나노미터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파동을 입자로도 빛을 입자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그 증거는 이제 파동의 증거는 뭐냐면 이렇게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걸 보면 여기에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회절 현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회절무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이 직진하지 않고 휘어져 나가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 이것은 바로 빛이 입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입자라고 해서 설명할 때 부르는 이름이 바로 뭐냐면, 빛이 파동이라고 했을 때 설명하는 이름은 전자기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한다면, 빛이 입자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명칭이 바로 뭐냐면 광자, 포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사실은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고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는데 빛이 입자다가 파동이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빛은 하나 딱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는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입자의 성질을 강조할 때는 빛을 포톤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광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강조할 때는 빛을 가시광선 또는 전자기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때 포톤은 입자의 특징으로 얘기한다면 정지 질량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포톤도 마찬가지로 속도는 똑같습니다. 진공 중에서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빛을 입자라고 생각하고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빛의 반사 현상입니다. 여기에 어떤 면에 빛이 충돌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들어와 가지고 반사되는데, 이때 무엇을 만족하냐면 반사 법칙이 바로 이 각인데, 이 각을 이 빛이 충돌한 면에 대해서 법선을 세우고, 법선에 대해서 입사선까지, 입사광선까지의 각을 입사각, 그 다음에 반사광선까지의 각을 반사각, 이렇게 얘기할 때 입사각은 반사각과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반사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엇하고 똑같냐면 마치 이렇게 부드러운 면에 쇠공이 이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튕겨져 나가죠. 이 튕겨져 나갈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입자에서. 그래서 이건 거울에서 빛이 반사는 쇠공이 부드러운 바닥에서 반사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빛의 굴절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빛의 굴절은 한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하면, 그러면 빛의 속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바뀌면 경계면에서 굴절하는데, 반사할 때는 같은 매질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입사할 때나 반사할 때나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굴절하면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입사각을 세타1이라고 하고 굴절각을 세타2라고 하면 이 두 개가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빛의 속력이 공기에서 하고 물에서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 무엇으로 어떤 양으로 설명하냐면 굴절률이라는 양으로 설명하는데, 굴절률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었죠. V는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질에서든지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의 매질의 속력보다 훨씬 작습니다. C보다 작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N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절률은 항상 1보다 더 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세타1과 세타2는 어떤 법칙을 만족하냐면 굴절 법칙을 만족하는데, 이 굴절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넬 법칙이라고 부르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N1 사인 세타1은 N2 사인 세타2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공기의 굴절률은 1 정도가 되고 물의 굴절률은 1.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N1이 1이고 N2가 1.3이라고 한다면 세타1하고 세타2가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둘을 곱해 가지고 같아야 되니까 N1이 작으면 세타1이 더 커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입사각이 더 크고 굴절각이 더 작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빛이 진행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넬 법칙을 가지고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 보겠어요. 여기에 수영장의 물속에서 수면을 향해서 법선에 대해 37도로 손전등을 비춘다고 하겠습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불빛은 법선에 대해 몇 도를 이루며 수면 위로 나오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37도로 입사각이 37도일 때 굴절각 세타1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엇으로 풀어야 되겠습니까? 스넬 법칙으로 풀면 되겠죠. 스넬 법칙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N1, N2 이런 걸 갖다 이제 알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스넬의 법칙 이용하는데, 공기의 굴절률, 공기는 어디입니까? 저 위쪽이죠. 그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굴절률은 1.33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자, 이걸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타2가 37도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2를 37도를 대입하고 저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세타1은 1분의 1.3, 여기 3 하나 빼먹었네요. 사인 37도, 그러면 0.7824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약 51.5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무엇이 성립하냐면 전반사라고 하는 것이 성립합니다. 전반사는 굴절률이 더 작은 매질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만 생기는 것인데, 전반사는 굴절하지 않고 전부 다 반사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이 굴절이 더 작은 매질로 진행하면, 이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물보다 공기가 굴절률이 더 작죠. 그래서 굴절률이 더 큰 데서 굴절률이 더 작은 데로 진행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입사각이 세타2인데 세타1이 더 크죠.
그래서 이 입사각을 점점 더 크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굴절각도 더 커지는데 굴절각이 90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반사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90도보다는 더 큰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반사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N1이 N2보다 더 작으면 즉 밑에 있는 놈이 N2고 위에 있는 놈이 N1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타1은 항상 세타2보다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세타1이 90도가 더 먼저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입사각이 여기 이게 바로 90도일 때 이걸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전반사의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굴절각이 90도일 때 이게 바로 임계각이고 이게 크리티컬 앵글에서 C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입사각이 그 임계각보다 더 클 것 같으면 모든 빛이 반사한다. 굴절은 하나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전반사라고 부르고 그러면 임계각을 구하는 조건은 무엇이 되겠어요? 스넬 법칙에서 N1 사인 90도는 N2 사인 세타 C 이러면 되겠죠. 세타 C일 때 굴절각이 90도 이런 경우니까. 근데 사인 90도는 우리가 1이라는 걸 아니까 세타 C는 바로 뭐가 됩니까? N2분의 N1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사인 값은 항상 1보다 커서는 안 되니까 N1이 N2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반사는 어떤 경우에만 일어나냐면 N2가 N1보다 더 커서 이게 1보다 작은 경우에만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빛의 또 하나의 성질은 바로 뭐가 있냐면 디스퍼션,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매질마다 빛의 속력이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파장에 따라서도 속력이 약간 변합니다. 진공 중에서는 빛의 속력이 모든 파장에서 다 똑같고 전부 다 C입니다. 근데 진공이 아닌 다른 매질에서는 굴절률이 파장에 따라 약간 변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속력은 더 느리고 굴절률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프리즘이 있다면 프리즘에서 색깔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우리가 알죠?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굴절률이 매질에서는 색깔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굴절률이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률이 더 크니까 파장이 제일 긴 빨간색의 경우는 굴절률이 제일 작아서 맨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게 바로 그 무지개 색깔이죠.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인디고, 바이올렛 이런 순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빛은 세 개가 있는데 빛의 세 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여기에 광원이 있다고 하겠어요. 이 광원에서 빛이 전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때 퍼져나갈 때 우리가 무엇이 퍼져나간다고 하냐면 빛 에너지가 퍼져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넓이 A를 지나가는 빛 에너지가 그 에너지가 T초 동안 T가 점점 길어지면 더 많이 지나가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넓이를 지나가는 빛의 에너지 이걸 빛의 세기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세기는 지나간 에너지를 그 넓이로 나누고 지나간 시간으로 나눈 거 이게 바로 빛의 세기가 되겠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광원에서 빛의 세기가 이렇게 나가면 그 에너지는 중간에 광원이 아니라 나간 다음에는 더 많아지고 더 작아지고 그러지가 않겠죠. 그래서 구 표면을 지나가는 전체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데 구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점점 넓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구 표면에서의 빛의 세기는 광원이 구의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거리가 R일 것 같으면 그 표면 전체가 반지름이 R인 구의 표면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죠. 그리고 어떤 시간 간격 T를 쟀다고 한다면 4파이 R 제곱 곱하기 T분의 2 이게 바로 그 빛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 표면을 지나가는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광원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어요. 이 연습 문제 오늘은 연습 문제 5개 푸는데 이 중에 4개는 요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빛이 어떻습니까? 빛이 두 번째 매질에서 첫 번째 매질로 가는데 여기서 첫 번째 매질이 뭐고 두 번째 매질이 뭐고 이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튼 물의 굴절률은 3분의 4를 이용하도록 하겠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매질 1은 공기고 매질 2는 물이다. 이때 세타 2는 30도일 때 사인 세타 1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스넬 법칙 이용하는 거 우리가 잘 하니까 여기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의 굴절률은 1이다. 공기의 굴절률은
진공보다 약간 작지만 이제 진공과 같다 해서 1이라고 놓는 것입니다.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세타 1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물의 굴절률 33분의 4 집어넣고 사인 30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계산을 할 것 같으면 사인 세타 1은 3분의 4 사인 30도인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뭐가 됐습니까? 3분의 2가 됐습니다. B번이 답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매질 1은 공기고 매질 2는 물인데 아까하고 똑같네요. 매질 1의 굴절 광선이 존재할 최대 세타 2의 사인 세타 2를 구하라. 전반사 조건을 구하라는 거네요. 전반사의 임계각의 사인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때 매질 2가 이제 물인데 물이 매질 1보다 굴절률이 더 이제 크니까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 전반사 조건은 바로 뭐였습니까? 스넬 법칙 하는데 그대로 집어넣는데 전반사일 때는 어떨 때? 세타 1이 90도일 때죠. 그래서 세타 1이 90도일 때 세타 2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90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세타 2 구하는 거니까 세타 2는 4분의 3 사인 90도인데 사인 90도는 1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뭔지 보겠습니다. 매질 2가 공기이고 매질 1이 물이에요.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사인 세타 2는 30도일 때 사인 세타 1을 구하라. 자, 요건 그냥 매질 1, 2를 바꾼 거 아니죠. 그래서 굴절률만 바꿨으면 되겠어요. 스넬 법칙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매질 2가 공기라고 했으니까 2에다 1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30도 집어넣었으니까 사인 세타 1 구하려면 4분의 3 사인 30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2분의 1 곱하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매질이 바뀌니까 사인 세타 1은 8분의 3이 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는 매질 2가 공기이고 매질 1이 물이면 이거 역할이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매질 2가 공기이고 매질 1이 물입니다. 이때 다음 중 옳게 말하는 것을 구하라.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매질 2가 공기인데 공기에서 물로 지금 가는 거죠, 지금.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매질 2에서 사인 세타 2가 얼마건 항상 굴절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매질 2가 공기면 굴절률이 더 작으니까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반사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항상 굴절한다. 이건 맞는 게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B는 전반사 임계각의 사인 세타 2는 3분의 2다. 전반사 임계각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C는 전반사 임계각은 세타 2는 90도다. 이거 전반사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세 문항이 모두 옳지 않다. 그렇지 않고 A는 옳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N2가 N1보다 작으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A만 옳다고 하는 걸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빛의 세기에 대한 것인데 광원에서 거리가 20cm인 곳에서 빛의 세기가 100줄/m 제곱세크이다. 그래서 빛의 세기의 단위는 에너지 나누기 넓이의 단위 나누기 시간의 단위죠. 그래서 광원에서 1cm인 곳에서 빛의 세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 빛의 세기는 이렇게 주어지니까 20cm일 때 빛의 세기를 알면 바로 반비례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반비례니까 I2분의 I1은 R1 제곱분의 R2 제곱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구하는 겁니까? I1을 구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제곱분의 20제곱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4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빛의 세기는 광원에서부터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9를 전부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챕터 20도 챕터 20도 역시 광학에 대한 것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녕히 계십시오.